삼각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 생태계는 영어로 에코시스템 이렇게 불러주지. 자, 우리가 생명체를 얘기를 할 때, 자, 생명 구성 단계 혹시 기억나니? 생명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모여서? 세포가 모여서. 그렇지, 조직을 이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개체를 이루더라. 이때 이 조직이라는 건 비슷한 기능의 세포들이 모인 게 조직이었고, 기관은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기관이었어. 자, 요거하고 비슷하게 생태계도 마찬가지야. 생태계 같은 친구는요,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를 우리는 생태계라고 불러주는데, 첫 번째, 하나의 생명체 개체가 모여서 같은 종의 무리들을 이루는데 우린 이거를 이렇게 불러요. 개체군이라고 불러. 개체군. 뭐라고? 개체군. 같은 종의 무리라는 게 포인트야. 같은 종. 예를 들면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개체군인 거고, 바퀴벌레면 바퀴벌레들이, 뭐 소나무면 소나무들이 모여있는 게 개체군인 거지. 알겠니?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요게 이제 군집이에요. 군집은 여러 개체군.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여러 종들이 모여있는 거야. 뭐 사람, 바퀴벌레, 소나무 다 포함된. 그래서 여러 개체군이 모여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군집이라고 불러준다. 군집. 알겠습니까? 이 군집에 뭐가 추가되면 환경 요소가 추가가 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준다? 생태계라고 불러준다. 환경 요소가 추가되면. 여기서 이제 환경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조금 이따 다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래서 생태계라는 건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에 환경적인 요인까지 추가가 되면 생태계를 이룬다라는 거. 이때 이 생태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비생물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 비생물적 요인. 두 번째는 생물적 요인이 있어. 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생물이 아니다. 이게 바로 뭐야? 환경 요소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네.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 뭐 제일 잘 아는 빛, 물, 공기, 온도, 토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 되겠지. 물, 빛, 물, 여기 뭐 이제 공기도 있겠지. 공기도 있고. 자, 생물적 요인은 생명체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생물체들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눠. 첫 번째 생산자, 두 번째 소비자, 세 번째 분해자. 생산자란 뭐를? 광합성을 통해서 뭐 한다? 스스로 양분을 어떻게 한다? 만든다. 자, 요걸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독립영양이라고 불러. 독립영양. 스스로 에너지를 만든다. 독립적으로 에너지를 만든다. 두 번째 소비자는요, 다른 생물을 먹는다. 분해자는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한다. 즉,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지는 못해, 얘들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물질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이 두 친구는 우리가 이렇게 불러. 종속영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속영양. 그래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독립영양. 다른 걸 통해서 양분을 얻어내는 건 종속영양이다. 알겠지? 자, 소비자 같은 경우는 뭐 잘 알다시피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좀 이렇게 나눠지지 또.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요.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중요한데, 첫 번째 작용입니다. 작용.
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것. 즉 인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작용이야. 우리가 주는 게 작용이 아니고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작용이라고. 알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영향을 주는 것은 여기 보면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반작용이라고 불러준다. 반작용. 그래서 작용은 생명체가 영향을 받는 거. 반작용은 반대로 영향을 주는 거. 됐지? 그다음 세 번째. 자, 여기 지금 3번들. 생물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상호작용. 영어로 interaction이 되겠지. 액션, 리액션, 인터랙션. 알겠습니까? 이 상호작용 같은 경우도 뭐 같은 종인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 뭐가 있느냐 또는 군집 사이의 상호작용이 뭐가 있느냐를 가지고는 생명과학 1에 가면은 조금 더 자세히 배우기는 해.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 개체군의 상호작용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군집의 상호작용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얘기를 해. 아마 학교에서 얘기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얘기하시면 선생님한테 바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개체군의 상호작용은 뭐 대표적인 게 가족생활, 사회생활, 텃세, 그다음 서열제, 리더제 이런 것들이 있고 군집의 상호작용은 경쟁, 분서, 공생, 기생, 포식과 피식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생명체가 영향을 받는 게 작용이고 반대로 주는 게 반작용이고 생명체 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건 상호작용이더라. 자, 넘어가서 이제 빛과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빛이라고 하는 녀석에 의해서 생명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그래서 어떤 거에 의해서 나타나느냐? 첫 번째, 빛의 세기. 두 번째, 빛의 파장. 세 번째, 일조시간. 크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빛의 방향도 있기는 하지만 방향은 교육과정상 요즘에는 잘 언급을 안 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책에 없는 내용들 중에서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면 하나 더 밑에 적어놓은 줄게. 요건 이제 굴광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식물들이 빛 쪽으로 이렇게 자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빛의 방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학교에서 얘기를 하시면 선생님한테 다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바로 다시 설명을 해줄게 그때. 자, 빛의 세기는요 양지식물과 음지식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높은 곳에서는 뭐가 잘 자란다? 양지식물이 잘 자라. 왜? 빛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으니까. 반면에 낮은 곳에서는 어때? 음지식물들이 좀 잘 자라겠지. 그치? 빛이 약해도 잘 자라는 식물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양엽과 음엽. 자, 하나의 식물 안에서도 두꺼운 잎들이 있고 얇은 잎들이 있어. 식물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있어. 대충 그릴게. 그럼 요 위쪽은 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똑같은 나무여도 양엽들이 좀 위치를 해. 양엽. 잎이 좀 두꺼워. 아래쪽은요 음엽이 위치를 해. 그래서 양엽은 무엇이 발달하느냐면 자, 요거 울타리 조직이 발달합니다. 울타리 조직. 잎에서 특별히 세포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울타리 조직이라는 곳이 발달을 합니다. 울타리 조직. 잎이 있으면 잎을 단면을 그려보면 잎 가장 위쪽에 뭐가 있냐면 표피가 이렇게 있어. 잎 위에 표피가 있고 그 다음에 세포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곳이 있어. 여기가 이제 울타리 조직이야. 그 밑에는 듬성듬성 있어 이렇게. 듬성듬성. 여기는 해면 조직이라고 불러줘. 그리고 또 가장 아래쪽에 또 표피 이렇게. 그리고 공변세포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데 요 구간이 바로 울타리 조직입니다. 여기는 표피. 그리고 여기는 해면 조직이라고 불러. 그리고 다시 표피.
잎을 단면을 딱 잘라보면 이렇습니다. 위에서 아래쪽으로. 자, 그랬을 때 이 양엽 같은 경우는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서 조금 더 두꺼워. 두께가 대략적으로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반면에 음엽 같은 경우는 조금 얇아. 울타리 조직이 좀 얇아. 그래서 약 70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 200 마이크로미터와 70 마이크로미터.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지. 물론 우리가 실제로 느낄 정도의 두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도달하는 무엇이 달라진다? 빛의 파장이 다른데,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보통 부르는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이 파장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빛이란 말이야. 그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친구가 보라색이야. 보라색의 에너지가 가장 커.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 투과성도 더 크다. 그러니까 더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반대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건 빨간색이거든. 그러니까 빨간색은 대부분 어때? 수심이 얕은 한 10에서 20m 정도 안에 다 흡수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빛의 파장에 따라서 서식하는 해조류들이 좀 다른데요. 빨간색 빛을 이용하는 애들, 우리가 보통 녹조류라고 불러. 녹조류. 그래서 이 녹조류들은 무슨 색을 이용한다? 빨간색 빛을 이용하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빨간색 빛이 깊이까지 투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녹조류들은 대부분 어디에? 해수의 표면에 많이 산다. 알겠습니까? 표면에 많이 산다. 그 다음 갈조류들은 옐로우, 녹색이라네. 노란색을 이용하는 애들이거든. 노란색 빛을. 그래서 얘들은 조금 더 깊이, 빨간색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빛이. 그래서 한 30에서 40m 정도까지 투과가 되고요. 그 다음 파란색 빛이 가장 깊이 투과가 되겠지? 그래서 이 홍조류들은 파란색 빛을 흡수한 애들이고, 얘들은 보통 한 60에서 100m 정도까지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얕은 바다에는 녹조류가, 깊은 바다에는 홍조류가 많이 분포한다. 순서대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녹가롱, 이렇게 녹가롱. 녹가롱이 뭐야? 뭘 봐, 이씨. 눈가롱. 녹가롱. 알겠지? 깊이. 눈가롱. 녹가롱.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자, 됐어요. 녹조류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는지 혹시 아니? 녹조류. 핵함 들어봤지? 핵함. 또 파래 들어봤어? 파래? 핵함 파래. 파래는 팔에서 파란 게 파래가 아니요. 녹색이요. 갈조류는 미역. 미역. 네? 또 다시마. 미역과 다시마. 그럼 홍조류는 멜미잘. 뭐? 김. 우뭇가사리 들어봤니? 우뭇가사리. 뭐 들어봤어? 톳. 이런 거 들어봤어?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해조류들. 됐습니까? 김이랑 파래는 다른 거다잉. 우리가 하면 파래김 이래가지고 헷갈리는데 김이랑 파래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조 시간인데요. 이 1조 시간은 장일식물. 낮이 길어지는 봄, 여름에 피는 꽃들. 단일식물. 낮이 짧아지는 가을에 피는 꽃들이 되겠지. 자, 그래서 장일식물 같은 경우는 언제? 자, 요게 이제 중요해. 요 그림을 좀 잘 봐야 돼. 지금 가운데 보면 점선이 하나 보이지? 요 점선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줍니다. 한계 암기. 지금 왜 저렇게 뽀글뽀글 되냐? 물 빨아들이느라고 그러는가? 한계 암기. 자, 한계 암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여기 요렇게 요거 길이, 요거 지금 까만색 먹었어. 밤이지? 이거를 이렇게 불러. 지속 암기 또는 연속
암기.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잘 수 있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한계 암기와 지속 암기가 있는데 한계 암기보다 지속 암기가 더 짧으면 밤의 길이가 어떻더라도 한계 암기는 보통 12시간이야. 하루 중에서 12시간보다 실제 지속 암기는 실제 밤이야. 그러면 실제 밤이 더 짧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낮이 어떻다는 얘기야. 길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때는 뭐가? 그렇지. 장일식물이 뭐 한다? 개화합니다. 꽃을 핀단 말이야. 너무 두껍네. 반면에 이게 반대로 이렇게 되면 12시간보다 뭐가 더 길어져? 지속암기인 밤이 더 길어지는 거잖아. 그치? 밤이 더 길어지면 얘는 뭐야? 단일식물이 개화합니다. 단일식물이 개화해. 됐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럼 이게 그 말이야. 여기 보세요. 얘는 지속암기가 더 짧잖아. 한계암기 12시간보다 더 짧지. 그러니까 장일식물이 이렇게 꽃이 핀 거야. 반면에 얘는 더 길잖아. 이 지속암기가. 그렇지? 맞아, 아뇨? 그러니까 단일식물이 꽃이 폈지. 근데 이제 문제는 보세요. 여기에다가 분명히 지속암기가 여기였는데 이만큼이었는데 중간에 빛을 비춰줬어. 그럼 지속암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겨. 요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지속암기가. 맞니? 그럼 지속암기가 여기 요 구간이 A고 요 구간이 B라고 가정하면 A 구간도 그렇고 B 구간도 그렇고 어떤 구간의 지속암기도 한계암기보다 더 어때? 길어? 짧어? 짧지? 한계암기가 지금 지속암기보다 더 둘 다 짧아진단 말이야. 그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중간에 빛이 들어왔단 말이야. 니네 밤에 자다가 깼다가 다시 잠들면 깬 시간은 잔 시간에 포함 안 하잖아. 그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한계 암기는 지속 암기는 여기하고 여기를 나눠진단 말이지. 근데 어떠한 지속 암기도 한계 암기보다 지금 짧아졌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단일식물이 꽃을 필 수가 없다. 반대로 뭐가? 장일식물이 꽃이 핀다. 무조건 기준은 뭐다? 한계암기와 지속암기의 기준이야. 한계암기보다 지속암기가 더 길면 단일식물, 짧으면 장일식물이 꽃이 핀다. 중간에 빛을 비춰주면 어떻게 된다? 장일식물은 꽃을 피울 수 있지만 단일식물은 오히려 꽃을 못 피운다. 알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야. 이제 온도. 자, 동물 같은 경우는요, 온도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지? 겨울잠 영어로 윈터 슬립이라고 꼭 중딩 같은 대답을 하면 안 돼. 겨울잠이 영어로 뭐요? 하이! 고등학교 1학년이 겨울잠을 영어 단어를 모른단 말이야? 하이버네이션이라고 불러. 하이버네이션. 그 다음 철새들의 이동. 역시 온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북극여우는 열 방출. 이거 북극여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추운 데 사니까 몸집이 커. 그리고 털이 많고 길고. 그리고 말단부가 작아. 근데 사막여우는 어때? 귀가 겁나 크지. 몸집 작고. 왜? 몸집이 작고 말단부가 커서 열을 잘 방출하더라.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온도에. 그리고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에 의해서 그 생식 기간 같은 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뭐 상관없지만 동물원 같은 데 가보면 니네 동물원에 앞에 그렇게 팻말에 보면은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생식 기간이 있다 막 이런 거 써 있잖아. 그렇지? 맞지? 왜?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가 어떻게 되면 안 되거든. 죽으면 안 되거든. 덥거나 추워서 죽으면 안 돼.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지. 왜냐면 에어컨이 있고 보일러 있고 하니까 자, 두 번째 식물입니다. 식물은 자, 여기 보면은 툰드라에 사는 털송이풀. 꽃에 털이 나 있어. 그 다음에 낙엽. 추우면 낙엽 떨어지지. 그리고 단풍. 이파리 색깔이 변하지. 온도 좀 낮아지면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바뀌지. 그 다음에 상록수는 큐티클층이 두꺼워진다. 소나무 같은 애들은 겨울이 되면 잎을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잎에 있는 큐티클층을 어떻게 한다? 두껍게 만든다. 또 이거 말고 춘화 현상이라는 것도 있어. 가을 보리 같은 애들, 춘화 현상, 춘화. 가을 보리 같은 애들은 그냥 따뜻한 곳에 보관했다가 심으면 싹을 안 틔워. 무조건 한번 추운 겨울을 지나야 싹을 틔울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춘화 현상이야. 그 다음 또 뭐 있어? 겨울이 되면 식물들의 잎이 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잎에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저장을 해. 이게 이제 삼투 앞에 삼투. 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김장을 할 때 겨울 배추를 쓰는 이유는 배추가 겨울에 더 맛있거든. 왜? 포도당을 많이 잎에 저장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온도의 영향을 받는 것들. 다음 물의 영향을 받는 것들. 동물 비늘로 되어 있다. 알은 껍데기로 쌓여져 있다. 곤충의 표면에는 키틴질로 되어 있다. 이거 다 뭐야?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거지. 반면에 사막에 사는 낙타는 오줌의 농도가 굉장히 어떻더라? 진하다. 수분 양이 몸에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막 낙타 같은 경우는 체온 범위가 34에서 41도 정도까지 굉장히 넓어. 사람이랑 다르게. 식물. 선인장은 저수 조직이 발달했다. 선인장뿐만 아니고 알로에 같은 것도 물을 저장하는 그런 구조로 되게 발달이 돼 있지. 그 다음에 물에 사는 애들은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통기 조직이 발달이 되어 있다. 라는 것들. 토양. 자, 표면에는 호기성 세균이. 왜? 호기성 세균은 뭐를?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애들이야. 산소를 이용해. 근데 깊은 곳에서는 혐기성 세균들. 왜? 땅속 깊은 곳까지는 산소가 통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파서 깊은 곳을 파보면 막 흙에서 막 냄새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렇지? 썩은 냄새 같은 것들. 혐기성 세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렁이, 그 다음에 두더지 이런 애들이 많은 곳은 흙이 더 건강합니다. 땅 속까지 산소가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생물들은 사치나 배설물을 산소를 이용하여 분해한다. 공기, 생물. 이건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적혈구수가 조금 더 많더라.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끝.